계십니까? 외지부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창호 너머로 보이는 밖은 여명이 트기 전이라 다소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겨우 뜬 눈으로 방문을 열고서 마당에서 저를 부르는 사내의 실체를 주시했습니다. 뉘신데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소?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두 눈을 부릅뜨니 점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꼬불꼬불한 턱수염은 산적 같고 옷은 지저분했으며 몰골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는 상대는 아무래도 신분이 노비 아니면 백정 같았지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은퇴하신 외지부 어르신 맞으십니까? 이자는 제가 외지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지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긴 쓸쓸해 보이는 저 눈빛부터가 남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만 내가 외지부는 맞으나 진작에 은퇴한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자는 곧장 무릎을 꿇더니 울먹이며 제게 이리 하소연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숱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으나 이리 처절한 외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딸이 몹쓸 놈에게 겁탈을 당하였습니다. 형조에 이를 알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신고하러 갔더니 꽉 막힌 그곳 사람들이 무조건 소장부터 작성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더욱이 백정인 제가 글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 100번이고 그를 돕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고개를 돌리며 매정하게 거절해야지요. 미안하지만 나는 외지부 일에서 이미 오래전 손을 떼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구려. 그래도 이곳 조선에 그대를 도와줄 착한 외지부는 찾아보면 많이 나타날 것이오. 저를 애타게 바라보는 이 사내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매우 처절했습니다. 그러니 매정하게 곧장 방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츰 나이를 먹으니 점점 정에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르신이 아니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축이나 도축하는 백정이라 무시하고 여기저기서 작은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백정의 자식은 사람도 아닙니까? 더욱이 요즘 젊은 외지부들은 돈만 밝힌 채 일은 설렁설렁합니다. 저는 그자의 하소연에 잠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옛날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갈등했지요. 이쯤에서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한때 제 직업은 외지부였습니다. 한때 이곳 조선에서 알아주는 이였습니다. 외지부는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의 소송과 변호를 거두는 직업을 말합니다. 저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0년 전 외지부 일은 그만두었지요. 저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백정에 거듭되는 하소연에 대체 그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묻지 말고 내쫓아야 했음에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채 이리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시오? 어디 그 사연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백정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유심히 떠올리며 제게 꺼내기 힘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눈빛이 선한 것이 심성은 매우 착해 보였습니다. 외지부 일을 오랫동안 하면 많은 이들과 대면했기에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되는 통찰력은 남달랐지요. 저는 반촌에서 가축을 도축해 운종가에 푸주간에 이를 납품하는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제 딸내미는 올해 20살로 머리가 비상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수금을 도맡고 있습니다.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성실하고 야무진 아이입니다. 내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구먼. 백정의 자식이 장부를 기록하다니 말일세.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아이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것은 정확히 열흘 전이었습니다. 도축된 고기를 내다 파는 상점 주인장 아들놈이 제 딸을 겁탈한 겁니다. 딸내미가 울고 있어 무슨 일이냐 캐물었더니 이 같은 사실을 겨우 털어놓더군요.
저는 화가 솟구쳐 그 자식 멱살을 붙잡았는데 되려 저만 형조에 붙잡혀갔습니다. 대강 들어보니 어떠한 사건인지 파악이 되는구먼. 형조에서는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자네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웠을 것이야. 해당 백정은 격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이리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미치겠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우라질 세상이구먼. 예나 지금이나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일세. 더욱이 형조 판서는 만나 뵙지도 못했습니다. 평민도 넘기 힘든 형조 문턱을 감히 백정 따위가 어떻게 넘겼습니까? 아는 이들에게 들으니 소장을 접수하려면 뒷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다는 얼굴로 이리 말했지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군. 더욱이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장은 양반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숱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백정을 돕자니 1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가 제 발목을 자꾸만 붙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을 돕는 것보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는 게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의 사정은 딱 하나 아직은 내가 누구를 도울 만큼 용기가 나지는 않네. 내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거든. 그러니 미안하게 되었네. 저는 제가 할 말만 내뱉은 채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저자의 부탁을 들어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좀처럼 잠에 빠져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심란했지요. 아침에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백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허나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서 그를 도와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채 스르르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보름 만에 운종가를 찾았습니다. 운종가는 배옥의 소이몽과 더불어 조선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이곳 운종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 어깨와 등이 부딪히는 것은 물론 간마저 똑바로 쓰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보름 만에 운종가를 나와보니 평소와는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의 모든 것이 꽤 어수선하더군요. 저는 필요한 쌀을 구매한 뒤 제게 쌀을 팔았던 주인장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사람들이 어수선한 것이 무슨 일이라도 터진 것 같네. 그려. 주인장은 좌판에 진열된 곡식을 손바닥으로 평평하게 정리하며 이리 말하더군요. 간밤에 백정 하나가 스스로 목을 맸답니다. 그것 때문에 운종가 일대가 아침부터 일이 소란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소문도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지금 백정이라고 했는가? 저는 내심 놀랐으나 제가 알던 그 백정은 아니겠지 여겼습니다. 조선의 백정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자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묘하게도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예, 나으리.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혹시 무슨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알고 있는가? 저는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음에도 속으로는 제발 제가 알고 있는 그자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푸죽간 주인 아들놈에게 겁탈당했다고 하더이다. 백정이 내세우는 일방적인 주장이니 믿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도 그자가 성실하기로는 유명해서 거짓말을 할 작자는 아닙니다. 하여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탄식하는 얼굴을 앞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럼 딱히 무슨 수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백정이면 일단 무시부터 하고 보는데요.
물론 양쪽 입장은 들어봐야 알겠으나 백정만 억울하지요. 우라질. 필요한 쌀을 구매한 저는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니 관심 갖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으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정말로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들어간다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아닌 반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비틀었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왔을 때 반촌에서 운종가가 있는 곳에 고기를 납품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반촌으로 가면 그와 연관된 이들을 분명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참을 걷고 걸었던 저는 겨우 반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비릿한 고기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젊은 백정을 붙잡아 세워 이리 물었습니다. 이곳에 안타까운 일을 겪은 백정이 있다고 들었네. 하나뿐인 딸이 운종가에서 푸주간을 운영하는 상점 주인의 아들에게 겁탈당하였다던데. 혹시 그자의 거주소가 어딘지 알 수 있겠는가? 그는 오늘 처음 보는 외지인인 저를 경계하듯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사실 백정은 조선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 얼굴에는 늘 불신과 불만이 가득했지요. 더욱이 같은 백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어제 저를 찾아온 그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그자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바보 같은 제가 철저하게 외면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의 죄를 반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백정 앞에서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일세. 행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번 일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고인 앞에서 절이라도 올리려고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였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제 진심을 보았던지 해당 백정의 거주소를 제게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 채 해당 백정의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잠시 후 낡고 오래된 초가집이 보였고 서러운 울음소리가 마당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울음소리의 주인은 백정 그자가 말했던 그의 딸내미 같았습니다. 다행히 주변 이웃들이 싸늘한 주검이 된 백정의 장례식을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발길을 들인 저를 보던 딸내미가 축축한 눈시울을 닦은 채 이리 말했습니다. 니십니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며 한동안 침묵했다가 이내 이리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인께 인사를 올리기 위해 이리 발걸음하였소. 잠시 아버님께 인사를 올려도 되겠소? 백정의 빈손은 무거웠습니다. 백정은 장례도 치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웃들이 그의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보니 그의 인간성을 잠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인에게 인사를 올렸고 이런 저를 보며 해당 백정의 딸내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보고 선 채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비와는 어떤 사이신지요?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리 물어보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의복은 소박했으나 양반의 옷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추측해보아도 저와 백정의 연관성을 찾기란 힘들었을 겁니다. 실례라니요? 가당치도 않소. 실은 아버지께서 어제 나를 찾아왔소. 백정의 딸내미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중얼거리듯 말하더군요. 제 아버지께서 말씀이십니까? 소개가 늦었구려. 나는 오래전 은퇴한 외지부라 하오. 외지부라면?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의 변호를 도맡고 형조의 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하지요. 그쪽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와 딸이 겪은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괜히 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잽싸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쪽은 나일세. 내가 아버님의 간청을 거절하지만 않았더라도 저분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오.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었으나 실은 두려웠소. 10년 전 발생한 제 과오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오.
해당 백정의 딸내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소. 10년 전 양반을 폭행한 노비를 두둔한 적이 있었소. 그때는 당연히 양반이 잘못했을 거라 여겨 노비 편을 들었다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노비가 주인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던 배은망덕한 놈이었소. 해당 백정의 딸내미는 이런 저희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내내 잘못된 변호로 체면이 상했다고 여긴 양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노비는 명나라로 도망가 아직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요. 그러니 이런 제가 감히 누구를 변호하겠소. 옛일을 꺼내려니 잠잠해졌던 죄책감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역시 언제 꺼내보아도 아픈 과거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참담한 일을 목격하니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다오. 그러니 더는 안 되겠소. 내 자격이 된다면 그쪽이 겪은 일에 소송을 도맡고 싶습구려. 내 과오를 반성하고 제가 어두운 과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소. 제가 감사하지요. 괜히 어르신께 민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민폐라니요? 더는 아픈 과거에 얽매인 채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 않다오. 미약하나 나의 재능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뽐내야겠구려. 그렇게 저는 해당 백정의 딸내미에게 사건의 대리 소장 접수를 허락받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치스러운 일을 항변하고 가해자를 벌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백정의 3일장이 끝나자 저는 형조로 한 걸음에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와보는 형조의 모습은 예전과 변함이 없더군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만 바뀌었다는 것이었지요. 형조 출입구로 다가오는 저를 보초 서던 문지기 사령이 뚫어지게 보며 이리 물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소장을 접수하려고 왔다네. 그러니 나를 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겠는가? 사령은 저를 보더니 느닷없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내 건들거리는 말투로 얼굴을 들이밀며 이리 말했지요. 영감님, 다른 세상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다니? 소장을 접수하려면 사령인 저와 이곳 사람들에게 차례로 뒷돈을 내야만 합니다. 보아하니 영감님께서는 목구멍에 풀칠을 겨우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젊은 사령의 빈정거리는 말투와 저를 무시하는 발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10년 동안 형조에 올 일이 없었는데 강산이 변했다나 젊은이의 예의범절까지 변했더군요. 어린 사령놈의 어른을 대하는 버릇이 없어 승부 근성이 불타올랐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저와 대화를 나누던 사령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옥황상제라도 되십니까? 사령놈은 배꼽을 붙잡더니 혼자서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제가 다 무안하더군요. 나는 임금께 실력과 인성을 인정받은 외지부라네. 10년 전 이곳 도성 사람들은 날 더러 강지부라고 했지. 내가 강가 한수인데 내 성씨와 외지부를 섞어서 불러주었다네. 사령놈은 귀를 후비며 건성을 말했습니다. 강지부?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허, 강지부를 모르다니 참으로 답답하구먼. 하긴 누구를 탓하겠나. 내가 활동을 그만큼 하지 않고 쉬었으니 당연하겠지만. 그때였습니다. 적잖은 소란이 벌어진 이곳으로 정삼품 참의가 다가오더군요. 그대가 참의인가? 참의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만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하긴 황당하긴 했을 겁니다. 초면에 어느 늙은이가 다짜고짜 반말을 해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뉘십니까? 뉘신데 남의 직함을 함부로 부르시는 것이오? 소장을 접수하러 왔네. 그런데 문지기 사령놈이 버릇없이 뒷돈을 내야 한다더군. 정말 소장을 접수하려면 뒷돈을 내야만 하는가? 형조 참의가 저를 이상한 얼굴로 직시했습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마치 그 표정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훈장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어투로 이리 설득했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 뒷돈을 찔러줘야 소장이 접수가 가능한가? 정말 뒷돈을 찔러줘야 쟁송이 가능하냐 이 말이네. 이를 형조판서도 아는가? 참이가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습니다.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지금 나랑 장난하오? 가뜩이나 요즘 바빠 죽겠는데 별 미친 영감이 시비를 다 거네. 저는 그곳을 지키던 문지기 사령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민초가 도움을 구할 형조를 이용하기가 이리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그 길로 제가 거주하던 집으로 온 저는 임금께 드릴 상소문을 썼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한 외지부이기도 했으나 세자의 학문을 가르치던 스승이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임금님을 모시던 대전 내관이 제 집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얼굴로 대전 내관을 보며 이리 반겼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김내관. 강지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전하께서 강지부의 상소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공교롭게도 저와 김내관은 동갑이었기에 절친한 동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외부 활동을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조만간 전하를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하께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형조 판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십니다. 고맙습니다. 후로 저는 형조를 다시 찾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백정 딸내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뒷돈을 받은 형조 관계자들을 모조리 엄벌 처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사람처럼 더럽고 탐욕 가득한 짐승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욕심은 채우되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